당신이 평생 움켜쥐려 애쓴 것들이 단 하루 만에 바람처럼 흩어진다면? 이름, 돈, 자식, 체면 모두가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눌렀다는 사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정약용은 냉혹하게 말했다. 다 부질없다. 그렇다. 인정받으려 달렸던 청춘도 쌓아올린 재산도 지켜낸 체면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풀잎의 이슬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60 이후의 삶은 더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더 비우는 기술이며 더 가지려는 발버둥이 아니라 더 잘 노는 용기다. 지금 당신이 내려놓을수록 인생은 가벼워지고 웃음은 깊어지고 하루는 빛난다. 이제 선택하라. 바람에 휘둘릴 것인가?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오를 것인가? 젊을 때 당신은 달렸다. 돈을 모으기 위해,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새벽을 베고 밤을 삼켰다. 그런데 예순을 넘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멈춰선다. 손에 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손은 공허하고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가? 그 순간 낯설 만큼 선명한 문장이 가슴을 친다. 다 부질없다. 다산 정약용은 부귀는 풀잎의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진다고 했다. 평생 쫓던 자리와 간판, 집과 차, 통장의 숫자는 한때는 당신을 거대하게 보이게 했지만 시간이 물처럼 흘러가고 난 뒤 남는 것은 놀랍도록 희미하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쌓으려 조급할수록 균열이 커졌다. 칭찬 한 줄에 들뜨고 비교 한 번에 무너지는 그 연약함을 가리는 데 쓰인 포장지, 성과, 직함, 관계의 장식, 가벼운 바람에도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 절정이라 믿던 순간들이 실제로는 통과 의례에 불과했음을,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인정의 무대가 끝나면 조명이 꺼지고 객석은 금세 비어버린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한다. 나를 증명하려고 쌓아올린 탑은 높았지만 발 아래의 토대, 내가 왜 그 탑을 지어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비어 있었다. 그래서다. 회한은 늦게 오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이제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흘렀고 당신의 열정은 늘 같은 방향으로 탕진되었다. 이름을 남기려다 이름에 붙잡히고 풍요를 꿈꾸다 풍요의 도구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당신은 계산서를 받는다. 인생의 총합은 소유의 합계가 아니라 허망함을 직시한 용기의 유무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모든 것이 덧없다는 깨달음의 정체다. 미화도 변명도 없이 삶의 장부를 펼쳐 숫자를 지우고 문장을 남기는 일.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진실 앞에서 스스로를 재규정하는 일. 오늘 이 인정이야말로 시작점이다. 도망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내가 그동안 무엇에 매였고 무엇을 위해 소모되었는지 끝까지 응시하는 그 한 번의 직시. 여기서 비로소 다음 장이 열린다.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다. 60세 이후의 가치는 더 많이 가지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잘 노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 노는 것은 한가한 소일이 아니다. 삶의 중심을 기쁨으로 재편성하는 고도의 기술이며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 전략이다. 젊을 때 당신은 캘린더를 전리품 목록처럼 채웠다. 이후에는 그 캘린더를 놀이터로 바꿔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수익이 아니라 흥을 예약하라. 음악 한 곡을 반복해 들으며 차를 우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깎고 붙이고 그리는 시간을 하루의 첫 줄에 적어 넣어라. 누군가는 묻는다. 그게 무슨 생산성이 있나? 바로 거기서 관점을 전환한다. 이제 생산성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속도가 아니라 나의 주의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가로 측정된다. 잘 논다는 것은 무술모를 기꺼이 허락하는 일이다. 취미를 결과가 아닌 리듬으로 대하고 성과가 아닌 몰입을 목표로 삼는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낯선 골목을 걸으며 새로운 길을 기억 속에 추가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배우지 않았던 것을 배우며 뇌에 새로운 골재를 부어라. 악기 한 소절, 도자기 한 그릇, 사진 한 컷이면 충분하다. 가격표가 아니라 맥박이 오르는지로 선택하라. 관계도 마찬가지다. 호칭이나 체면이 아닌 호기심으로 사람을 만나라. 이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가 아니라 시간이 넓어진다를 기준으로 동행을 고르고 대화는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가 아니라 상상력을 점화하는 장난으로 복원한다. 여행이 어렵다면 동네 시장에서 계절의 색을 수집하고 야외 의자 하나로 하늘의 변화를 기록하라. 잘 노는 법의 핵심은
스케줄의 낮은 칸에 기쁨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맨 위에 올려두고 나머지를 그 아래에 재배치하는 과감함이다. 지출도 바꿔라. 보관비가 드는 물건 대신 기억이 커지는 경험에 예산을 쓴다. 손에 남는 소유보다 몸에 남는 경험을 산다. 그리고 매일 밤 오늘의 기쁨 한 줄을 적어라.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 단어 하나면 된다. 햇살, 나뭇결, 웃음, 소리, 냄새. 이 축적은 통장의 숫자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노년의 가치는 공이 아니라 흥이다. 공은 쌓일수록 무거워지고 흥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은 늦게 강해진다. 그는 더 빨리 달리지 않고 더 깊이 머문다. 성공의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타인이 박수칠 때 끝나는 서사가 아니라 내가 미소 지을 때 시작되는 서사를 산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달력의 첫 칸을 비우고 그 칸에 자신만의 놀이를 적는 것. 그 순간부터 남은 인생의 방향타가 돌아간다. 집착은 처음에는 동기처럼 보이지만 끝내 족쇄가 된다. 돈과 명예를 움켜쥐려는 마음은 보상, 불안, 강화의 고리를 만든다. 목표를 달성한 순간 도파민은 꺼지고 즉시 공허가 따라오며 그 공허를 덮기 위해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더 거칠게 몰아붙인다. 이렇게 체감 인계치는 계속 높아지고 만족의 기준은 끝없이 도망친다. 손에 쥔 자산이 늘수록 잃을 것에 대한 공포도 커진다. 손실 회피가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안전을 위해 택한 선택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모든 대화는 투자와 성과 보고로 바뀌고 모든 인간관계는 이익이 있나라는 묵음의 계산표를 통과해야 한다. 칭찬 한 줄은 다음 트로피를 요구하는 채권처럼 느껴지고 비교는 일상의 배경소음이 된다. 명함의 직함은 내 존재를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둔갑하고 그 신분증이 위태로워질수록 자존은 더 취약해진다. 그래서 집착은 반드시 두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하나, 몸. 잠은 얕아지고 호흡은 짧아지며 혈압과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 긴장이 기본값이 되면 뇌는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기회는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둘, 관계. 상대를 믿기보다 통제하려 들고 신뢰를 쌓기보다 증거를 요구한다. 가족에게는 불안이 전가되고 동료에게는 경계가 퍼진다. 성공은 팀의 공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이름이 빠진 문장을 견디지 못한다. 결국 집착은 나를 보호하려는 장치였지만 실상은 나를 고립시키는 성벽이 된다. 정약용의 말처럼 탐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가난해지는 역설은 여기서 발생한다. 잃을 것을 걱정하는 시간, 남의 시선을 예측하는 시간, 과거의 실수를 반추하는 시간에 현재가 소진되고 그 빼앗긴 현재만큼 삶은 빈약해진다. 한번 생각해보라. 성취가 커질수록 즐거움이 커졌는가? 아니면 기준만 더 높아졌는가? 칭찬이 들수록 자유가 늘었는가? 아니면 눈치가 늘었는가? 집착은 항상 조금만 더를 속삭인다. 그러나 그 조금은 결코 도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소유가 아닌 기준에 집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지표를 타인의 박수에서 나의 맥박으로 바꾸는 일. 손에서 놓을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영혼을 갈아 넣은 트로피 뒤에 숨어있던 지친 표정, 과열된 일정 뒤로 미뤄두었던 작은 기쁨, 성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버려졌던 취향의 씨앗들. 집착을 줄이면 손실이 생길까 두렵겠지만 사실 가장 큰 손실은 이미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오늘의 평온, 한 끼의 온기, 한 사람의 신뢰, 그 모든 것을 미래의 이익과 바꾸는 거래야말로 최악의 환율이다. 집착은 성취의 연료가 아니라 탱크에 구멍을 내는 드릴이다. 멈춰야 산다. 진 손을 펴는 순간 칼날은 더 이상 손바닥을 베지 못한다. 그때부터 비로소 선택이 다시 가능해진다. 무엇을 더 가질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갈지. 화려함을 덜어낼수록 보이는 것이 있다. 소박한 즐거움이 주는 평안이다. 부의 기준을 통장의 자릿수에서 하루의 질감으로 바꾸는 순간 삶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단단해진다. 아침 햇살 10분을 몸에 쬐고 따뜻한 잔에 차를 우려 첫 모금을 천천히 굴리는 일, 동네 골목에 느린 바람결을 따라 걸으며 가게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일, 공원 벤치에서 바둑돌을 굴리거나 담벼락에 그늘을 세어보는 일,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인생의 사소한 근육을 키운다. 정약용의 통찰은 명료하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부자다. 만족은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다.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리듬을 복원하겠다는 결단이며 욕망의 음량을 줄여 감각의 해상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방법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이 놓이는 장면을 포착해 한 줄로 기록한다. 시장의 복숭아 향, 차가운 유리컵의 표면, 손주 웃음의 높낮이, 낙엽이 깨지는 소리. 저강도의 기쁨이 매일 누적되면 불안의 잔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관계 역시 단순해진다. 증명하려는 말을 덜고 묻고 들어주는 시간을 늘린다. 체면의 가면을 벗기면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남는다. 누군가와의 산책 20분이 거대한 만찬보다 오래 남는 이유는 그 시간이 나를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지출 철학도 달라진다. 보관비가 붙는 물건 대신 기억이 커지는 경험에 예산을 배분한다. 값비싼 소유는 공간을 차지하지만 소박한 경험은 마음의 여백을 넓힌다. 집안에는 평온의 정거장을 만든다. 햇빛이 잘 드는 의자 하나, 손을 쓰는 작은 작업대, 듣고 싶은 음악을 바로 틀 수 있는 버튼. 긴 삶은 이런 미세 구조에 의해 지탱된다. 소박함은 가난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과잉을 거절해 본질을 선별하는 안목, 즉 삶의 큐레이션이다. 그래서 소박한 즐거움은 결코 하찮지 않다. 그것은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접착제이자 마음의 잡음을 줄여주는 소음 차단기이며 남은 세월을 빛나게 하는 조용한 조명이다. 우리가 끝내 간직하는 것은 숫자나 직함이 아니라 함께 웃었던 순간의 온도, 손에 남은 차향, 저녁 하늘의 색 같은 것들이다. 소박함을 선택하는 이가 결국 넉넉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진 것을 늘리기보다 누릴 줄 아는 능력을 늘렸기 때문이다. 놀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생물학이다. 놀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부교감 신경계를 켜서 심박변이도를 안정시키며 숙면의 질을 끌어올린다. 몸을 가볍게 쓰는 놀이, 걷기, 춤, 가벼운 공놀이, 탁구는 관절 윤활을 돕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햇빛과 결합하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 아침의 각성과 밤의 멜라토닌 분비가 또렷해진다. 머리를 쓰는 놀이, 바둑, 퍼즐, 악기림은 해마의 가소성을 자극해 기억 회로를 단련하고 처음 해보는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가 새 연결을 만들도록 밀어붙여 인지 저하의 경사를 완만하게 만든다. 함께 노는 순간은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선순환을 일으켜 외로움과 우울의 접착력을 약화시키고 웃음은 횡격막을 크게 흔들어 미주신경 톤을 끌어올리며 염증 반응에 과열을 시킨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젊을 때의 훈련처럼 몸을 갈아넣는 방식이 아니라 자주 가볍게 기꺼이의 삼박자로 생리적 회복을 반복시키는 것이다. 기준은 단순하다. 놀고 난 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릿속 소음이 줄었는가, 잠이 깊어졌는가, 다음 약속이 기다려지는가. 이를 위해 60세 이후의 장수놀이 루틴을 설계하라. 매일 2번 15분의 마이크로 플레이. 아침에는 햇빛을 맞으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손을 쓰는 작업, 스케치, 분재, 손질, 간단한 목공으로 집중의 스위치를 킨다. 주 3회 사회적 플레이, 탁구, 합창, 라인 댄스, 동호회 산책처럼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활동으로 뇌와 심장을 동시에 깨운다. 주 1회 새로 배우는 날, 악기 한 소절, 외국어 표현 5개, 도예나 사진의 기본 기술처럼 낯선 자극을 뇌에 주입한다. 매일 저녁 즐거움 로그를 한 줄 기록해 주의를 기쁨으로 재학습시키고 한 달에 한 번 놀이 점검을 통해 혼자 함께 실내 야외 몸머리의 균형이 맞는지 확인한다. 돈은 경험으로, 시간은 회복으로, 관계는 호기심으로 배분하라. 통증이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강도보다 빈도를, 속도보다 형태를 조절해 무통 구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호흡을 길게 뽑아내는 노래, 관악 명상 호흡을 섞어 신체의 완충 능력을 키워라. 핵심은 성과가 아니라 맥박이다. 놀이가 스케줄에 남는 칸을 메우는 부속품이 되는 순간 효능은 사라진다. 기쁨을 하루의 맨 위에 올려두고 그 아래에 나머지 일정을 재배치하라. 그러면 수치는 변덕을 부려도 신체는 회복을 배우고 외부의 소음은 잦아들며 당신의 수명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로 확장된다. 비움은 미루기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기술이며 60 이후 인생의 추진체다. 정약용은 탐심을 버리면 부요하고 근심을 버리면 하루가 즐겁다고 했다. 비움의 지혜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행 프로토콜로 내려와야 한다. 첫째, 장부를 만든다.
소유, 역할, 정보, 목표, 감정 5칸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유지비용과 기쁨 지수를 적는다. 유지비용이 기쁨을 초과하면 후보에 표시하고 오늘 버리거나 줄이지 않을 이유를 한 줄로 쓰게 하라. 그 한 줄이 변명인지 이유인지 당신은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둘째, 질문을 단순화한다. 이 대상이 지금의 나를 확장시키는가? 유지비용이 기쁨보다 큰가? 내일도 똑같이 들고 가도 괜찮은가? 셋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칼을 댄다. 셋째, 7일 비움 스프린트를 돌린다. 1일차 물건 한 박스 규칙, 박스 하나에 안 들어가면 남김없이 기증 폐기. 2일차 일정 듯이 가능하면 관성으로의 3칸으로 재분류하고 관성은 전부 삭제. 3일차 목표, 숫자 목표 중 타인의 시선이 동기인 것은 접는다. 4일차 정보, 뉴스 알림 구독의 70%를 끊고 하루 2번만 확인하는 창구를 만든다. 5일차 디지털 앱 정리 폴더 5개 이내, 바탕화면 아이콘 10개 이하. 6일차 공간, 집안의 빈 탁자 한 면을 확보하여 생각의 착륙장을 만든다. 7일차 언어, 설명, 변명, 과장어휘를 절반으로 줄이고 예, 아니요, 몰라요 3단어 사용을 훈련한다. 넷째,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한다. 더 오래 두는 것보다 더 자주 쓰는 것을 선호하라. 고가의 장비보다 손에 익는 도구, 거대한 프로젝트보다 오늘 완결 가능한 작은 작업을 채택한다. 다섯째, 과거 호칭을 비운다. 명함의 직함을 자기 서사에서 지우고 나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만드는 사람으로 문장을 재조립한다. 여섯째, 에너지 예산을 편성한다. 하루에 황금 3시간을 만듦, 움직임, 노는 일에 먼저 배치하고 남은 시간에만 의무를 끼워 넣는다. 일곱째, 감정의 재고 조사를 한다. 미련, 원망, 자책은 수익 없는 장기 보관품이다. 종이에 이름을 쓰고 의식적으로 퇴고하듯 선을 그어 마감하라. 여덟째, 미세의식을 설계한다. 문을 열 때 숨을 길게, 의자에 앉을 때 어깨를 한번 내리고 턱을 느슨하게, 차를 마실 때 첫 모금은 5초간 머금는다. 사소한 제스처가 뇌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안전감이 비움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아홉째, 실험 기간을 둔다. 완전 폐기가 두렵다면 30일 유예 상자를 만들어 물건과 습관을 봉인한다. 30일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면 답은 끝났다. 열째, 상징을 세운다. 비움의 첫날에 쓸 펜, 기록할 공책, 앉을 의자, 결심을 촉발하는 물건을 앞자리로 옮겨라.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역량이다. 덜어낼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줄일수록 집중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숨 쉴 자리, 생각이 착지할 평면, 기쁨이 번지는 여백이 드러난다. 결국 인생의 총량을 키우는 것은 더 갖는 기술이 아니라 더 가볍게 가는 기술이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는 그 한 가지가 내일의 자유 전체를 여는 열쇠다. 관계는 더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숨을 돌리고 그 여유가 신뢰를 자라게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빚의 장부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보답해야 하는지의 계산서를 찢어버리는 순간 관계는 거래에서 동행으로 복귀한다.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용돈이나 지원을 하더라도 조건 대신 경계를 밝힌다. 이 돈은 내 삶의 자율성을 돕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야. 다음 결정은 내 책임이야. 내가 대신 걱정하거나 개입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개입을 멈춘다. 통제의 언어는 조언으로 포장된 지시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너는 어떤 선택을 하려 하고 그 이유는 뭐야? 라고 묻고 답을 들었으면 침묵으로 신뢰를 표현한다. 부부에게서 내려놓음의 핵심은 해석을 포기하는 일이다. 상대의 표정과 말끝을 내 불안으로 번역해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 말한다. 당신이 늦게 와서 화났다가 아니라 당신이 약속보다 30분 늦었고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다음엔 도착 예상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요구 대신 요청, 판결 대신 관찰, 비난 대신 제안으로 문장을 바꾸면 대화는 방어에서 협력으로 전환된다. 관계가 지치는 이유는 애정 부족보다 과도한 구조가 없어서다. 그래서 관계 예산을 세운다. 주의, 시간, 돈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쓸지 상한선을 정하고 서로의 고독 시간을 예산에 포함시킨다. 하루 20분의 혼자 걷기, 주 1회에 각자 시간, 월 1회에 함께 노는 약속을 달력에 올리되 취소의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작은 의식은 강력한 윤활유다.
아침 첫 인사와 저녁 마지막 말, 식탁에 앉을 때 폰을 뒤집어두는 제스처, 일주일에 한 번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 한 줄을 쓰는 습관이 관계의 마모를 늦춘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도와야 네가 편하다는 신념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부모의 빈자리를 책임으로 메운다. 부부 사이에서 당신이 변해야 내가 편하다는 공식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반응뿐이라는 전제를 채택하면 상대는 압박 없이 자발성을 회복한다. 갈등이 폭발했을 때는 해결보다 회복을 먼저 택한다. 24시간 냉각 기간을 합의하고 재논의는 사건 복귀 감정 명명 다음 행동 한계 합의의 순서로 짧게 끝낸다. 사과는 변명 없이 5가지로 완성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화하고 이유를 붙이지 않고 상대 감정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행동을 약속하고 확인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내가 목소리를 높인 건 잘못이야. 변명하지 않겠어. 당신은 겁이 났을 거야. 다음엔 10분 쿨다운하고 말할게. 이 방식이면 괜찮겠어?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리듬이다. 쥐고 있으면 굳고 놓아주면 흐른다. 내려놓으면 상대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택권을 돌려주는 신뢰의 선언이다. 그 선언이 쌓이면 의존은 책임으로, 감시는 배려로, 불안은 평안으로 천천히 변환된다. 결국 오래가는 관계는 많이 붙드는 사이가 아니라 잘 비워 서로의 숨을 보존해주는 사이다. 가벼운 마음은 사치가 아니라 기술이다. 무게를 덜어낸 사람은 표정이 먼저 가벼워지고 호흡과 걸음이 뒤따라 정돈된다.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같은 일이 닥쳐도 왜 나에게라고 묻는 사람은 등에 더 많은 짐을 얹고 그럴 수도라고 여유를 허락하는 사람은 짐의 손잡이를 짧게 진다. 가벼움은 현실을 축소하는 낙관이 아니라 나의 통제 가능 범위만 붙드는 냉정한 분별력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은 결정의 기하학을 바꾼다. 불안이 앞설 때 보통의 마음은 더 많은 정보를 긁어 모으며 미로를 만든다. 반면 가벼운 마음은 질문을 줄인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인가? 이 선택이 내 에너지를 늘리는가 줄이는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과잉은 무엇인가? 이 세 갈래의 단순함이 머릿속 소음을 걷어내고 남은 체력은 삶을 다시 움직이는 동력으로 환원된다. 가벼움을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리듬의 회복이다. 그들은 이기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회복하려고 설계한다. 아침엔 몸의 속도를 낮추고 낮에는 주의의 초점을 한 곳에 모으고 저녁에는 감정의 꼬리를 잘라 하루를 마감한다. 과거의 칭호를 들고 다니며 나 때는으로 숨을 막던 이는 점점 사람을 잃지만 오늘의 기쁨을 한 줌씩 꺼내는 이는 사람을 불러 모은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벼운 마음 곁에서는 타인도 방어를 내려놓기 때문이다. 가벼움은 전염된다. 미소와 농담 한 줄, 과장 없는 사과 한마디, 상대의 말을 덧붙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단순한 예의가 공간의 공기를 바꾼다. 무엇보다 가벼운 마음은 생명력을 복구한다. 긴장을 기본값으로 삼던 몸이 안전 신호를 받으면 소모성 경계는 풀리고 회복성 에너지가 생긴다. 잠이 깊어지고 식사가 맛을 되찾고 걷는 발이 탄력을 얻는다. 인생의 후반전에 필요한 근력은 근육보다 마음의 무게에서 나온다. 무거울수록 멀리 가지 못한다. 무거운 말, 무거운 비교,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을 때 하루의 원심력이 줄어들고 삶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가벼움은 무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의 정밀화를 뜻한다. 내 몫을 명확히 하고 남의 몫을 침범하지 않으며 우연과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은 삶을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통과시킨다. 오늘 당장 실천해보라. 말의 무게를 반으로, 설명의 길이를 절반으로, 한숨의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라. 그 빈자리에 웃음 한 번, 감사 한 줄, 호기심 하나를 채워 넣어라. 그러면 평안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가 되고 생명력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 된다. 가벼워짐은 도착지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누적될 때 당신의 남은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질로 확대된다. 진짜 행복은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트로피가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켜지는 평안의 등불이다. 부와 명예, 자식의 성취, 과거의 영광은 모두 좋음일 수 있다. 그러나 평안이 빠진 좋음은 언제든 불안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기준을 갈아엎어야 한다.
행복의 정의를 무엇을 얻었는가에서 마음이 얼마나 잔잔한가로 재설정하라. 평안은 우연이 아니다. 설계의 결과다. 우선 일상의 판을 바꾼다. 아침을 깨우는 건 뉴스의 소음이 아니라 호흡이어야 한다. 깊고 긴 숨 5번으로 신경계를 가라앉히고 오늘의 의지를 한 문장으로 고정한다. 비교하지 않고 느리게 한 번에 하나. 낮에는 주의를 쪼개지 말고 한 점에 꽂아라. 멀티태스킹은 성취감을 가장한 산만함이다. 한 시간에 한 일, 한 관계, 한 생각만 다룬다. 저녁에는 마음의 꼬리를 잘라 마감한다. 후회는 기록하고 걱정은 내일로 위임하고 감사는 지금 적는다. 평안은 이렇게 아침, 낮, 저녁의 3단 리듬으로 체화된다. 다음은 욕망의 언어를 수정하는 일이다. 만약 혹시 더로 시작하는 문장 대신 지금 여기 충분으로 끝나는 문장을 선택하라. 계획이 틀어져도 의미가 무너지지 않도록 결과 대신 과정의 가치를 부여한다. 작은 성공을 의식적으로 확대하고 작은 실패를 기술적으로 해석한다. 이번엔 안 됐어가 아니라 이번엔 이런 방법이 맞지 않았어. 평안은 자기 모욕을 거부하는 말습관에서 자란다. 환경도 재구성해야 한다. 집안의 정적의 구역을 만든다. 책과 의자와 빛만 있는 공간, 폰이 닿지 않는 거리, 잡지식이 스며들지 않는 벽. 그곳에서 하루 20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시간을 정기예금처럼 쌓는다. 부엌에는 물과 차를 늘 준비해 감각의 온도를 안정시키고 거실에는 기분을 끌어올리는 음악의 단축키를 배치해 정서의 반등 속도를 올린다. 인간관계에서도 평안을 최우선 지표로 두어라. 유능하지만 마음을 소란케 하는 사람보다 성과가 크지 않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둔다. 대화가 끝난 뒤 맥박이 느려지고 어깨가 내려가는 관계만 남기면 평안은 사회적 면역처럼 강해진다. 소비 습관은 보상 구매에서 리듬 구매로 옮긴다. 순간의 쾌감 대신 일상의 안정도를 높이는 것을 산다. 좋은 매트리스, 편한 신발, 햇빛이 잘 드는 의자, 귀에 잘 맞는 이어폰 같은 것들이 하루의 미세 진동을 차분히 만든다. 마음의 장부도 정리하라. 오늘의 평안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매기고 점수를 흔든 요인을 2줄로 적는다. 숫자는 꾸밈이 없고 요인은 반복 패턴을 드러낸다. 그 패턴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이 평안공학이다. 불안을 유발하는 앱은 첫 화면에서 지우고 끊임없는 알림을 무음으로 돌리고 소셜 피드는 팔로우를 절반으로 감축한다. 정보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보다 정보의 양을 줄이는 편이 평안에는 훨씬 유리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사랑의 방식이다. 평안은 나를 달래는 사치가 아니라 나를 운영하는 규율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은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목적이다. 몸이 진정되면 마음이 뒤따르고 마음이 진정되면 판단이 정확해진다. 이 선순환이 행복의 실체다. 다른 누구의 박수도 필요 없다. 당신의 심박, 당신의 식사, 당신의 잠, 당신의 말투, 여기서 점수가 오르면 그것이 곧 승리다. 평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결정한다. 불안은 더 빨리 달리게 하지만 엉뚱한 곳으로 몰아간다. 평안은 때로 속도를 늦추지만 결국 옳은 자리로 이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강해진다. 장식은 줄고 본질은 남는다. 평안한 마음을 얻는 순간 부는 도구로, 명예는 상황으로, 비교는 잡음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행복은 사건의 정점이 아니라 하루의 바닥이 된다. 마침내 결론은 단순하다. 다 부질없다. 그러니 오늘을 즐겁게 살라.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며 회피가 아니라 운영 원칙이다. 남은 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해답은 가볍게, 유쾌하게, 너그러이라는 세 축으로 수렴된다. 가볍게란 과거의 증명서를 반납하고 지금의 몸과 마음에 맞지 않는 역할을 내리는 일, 해야 해서 하던 것들을 줄이고 해서 살아나는 것들을 늘리는 일, 일정과 소유와 집착의 무게를 매일 1%씩 덜어내는 체계다. 유쾌하게란 기쁨을 최상단에 고정하는 통치, 하루의 첫 행동을 감탄으로 여는 습관, 대화에서 정보의 교환보다 웃음의 교집합을 우선하는 태도, 혼자 있을 때는 취향을 연마하고 함께 있을 때는 흥을 증폭하는 리듬이다. 너그러이란 나에게는 오답의 권리를, 타인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도량, 비교의 언어를 거두고 감사의 언어를 심는 문법, 흠을 찾기 전에 사연을 상상하는 상상력이다. 이 세 축을 굴리는 구체적 방식은 어렵지 않다.
아침에는 오늘을 가볍게 만드는 한 가지를 즉시 버리고 낮에는 나를 유쾌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즉시 더하며 저녁에는 세상과 나에게 너그러웠던 한 장면을 기록한다. 하루의 장부는 숫자가 아니라 문장으로 마감하고 내일의 계획은 욕심이 아니라 에너지 예산으로 짠다. 관계에서는 소유하려 들지 말고 흐르도록 돕는다. 도움은 경계를 전제로, 조언은 질문을 통해, 사랑은 통제가 아닌 신뢰로 전달한다. 건강은 성과가 아니라 리듬으로 측정한다. 잘 먹고 깊이 자고 자주 움직이고 자주 웃는다. 배움은 목적지가 아니라 젊음의 기술이므로 늘 처음을 하나씩 남겨둔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요란하겠지만 나의 속도와 나의 음량은 내가 정한다.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를 향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더 가지려는 싸움은 끝이 없고 더 가볍게 사는 연습은 매일 완결된다. 그러니 오늘 선언하라. 나는 평판이 아닌 평안으로, 트로피가 아닌 취향으로, 경쟁이 아닌 놀이로 나를 규정하겠다.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을 남기고 필요한 기쁨을 맨 위에 둔 채 내 몫의 하루를 온전히 책임지겠다. 그 순간부터 노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창조가 되고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가 되며 시간은 소모가 아니라 축적이 된다. 이것이 다 부질없다. 이렇게 사는 게 최고다라는 명제의 실제적 의미이자 오늘 당신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기술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다 부질없다. 그러니 가볍게 즐겁게 살아라. 정약용의 이 한마디가 노년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움켜쥐며 무거워질 것인가, 내려놓고 빛날 것인가. 지혜는 책 속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작은 비움과 놀이를 심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와 평안한 내일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희 지혜의 지도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울림을 주는 인생의 나침반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지도, 당신의 길 위에 또 하나의 빛을 더하다.